안녕하세요. 미래파인만에서 통합과학과 화학 가르치고 있는 이지우입니다. 오늘은 덕수고와 효성고 고2 화학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학교별로 어떻게 시험이 치러졌는지, 그 다음에 이번 시험 총평과 기말고사는 어떻게 출제가 될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략을 가져야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의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덕수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대단원 1, 2단원이었고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덕수고가 객관식이 한 문제도 안 나오고 모든 문항이 다 단답형 혹은 서술형으로 나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상 1등급 컷이 아니라 사실 이게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등급 컷인데요. 80점이 1등급 컷이라고 하셨고요. 단원별로 이제 문항 수나 배점 같은 거를 살펴보게 되면 총 27문항 중에 1단원과 2단원 둘 다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고, 배점 같은 경우에는 1단원이 조금 더 높았다라고 분석이 되었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중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다시피 난이도가 둘 다 중 정도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게 고난도 문제가 한 문제도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100% 소답형이었기 때문에 시험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개념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이제 답안지에 적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조금 우리 학생들한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킬러 문항인데요. 사실 킬러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우리 학생들이 쓰기 어려웠던 게 뭐였을까 생각해 봤을 때는 우선 첫 번째로는 요 3번 문항을 꼽아봤는데요. 이 3번 문항이 이제 금속이랑 산이랑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수소 기체의 부피를 측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양적 관계를 이제 확인하는 뭐 그런 이제 탐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여기 이제 문제를 보시면 어떤 물질의 양을 측정해야지 이제 양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냐라는 게 이제 문제로 나왔는데, 이제 수소 기체의 경우에는 이제 부피를 측정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뭐 수소를 양을 측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잘 물어보는 개념은 아니라서 아마 우리 학생들이 조금 쓰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실험을 설계하는 이제 방법을 적어야 되는데, 이제 어렴풋이 이렇게 실험하면 된다 정도는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디테일한 거를 세세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2단원에서 뽑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이랑 사염화탄소,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섞여 있는 곳에다가 무극성 분자인 아이오딘을 녹였을 때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될 것인가를 이제 적는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분자의 극성과 이제 물질의 성질을 결합해서 답을 적어주면 됐던 건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림이 다 주어지고 어떤 게 물이야, 뭐 어떤 게 사염화탄소야, 여기에 아이오딘을 섞으면 어디에 들어가,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보고 판단만 할 줄 알면 됐었는데 서술형으로 적어야 하다 보니 그림도 그려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밀도를 보고 어떤 게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아이오딘이 무극성이고 사염화탄소가 무극성이기 때문에 사염화탄소가 보라색으로 바뀐다까지 적어야 되는, 약간 좀 우리 학생들이 적어야 되는 양도 많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알고 있지 않으면 좀 적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해서 이 문제 총 2문제 킬러 문항으로 뽑아봤습니다. 다음은 효성고 시험 분석인데요. 시험 범위는 아까 덕수고와 마찬가지로 이제 대단원 1, 2단원이었고, 이제 덕수고와 정반대죠. 서답형 문제 한 문제도 없이 100% 객관식으로 출제되었고요. 예상 1등급은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학교에서 이미 나온 결과인데, 우리 효성고가
1등급 인원이 7명인데 100점 받은 학생이 지금 9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게 되면 뭐 문항수나 배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가 두 단원 모두 중하 수준으로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시중 교재나 학원 자체 교재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1번부터 26번까지 뭐 하나 걸리는 문제 없이 모두 제대로 풀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총평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어려웠던 문제를 두 문제 뽑아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 동위원소의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약간 약화된 감이 있지 않아? 이제 좀 약간 약화된 감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출제가 됐다는 점, 이제 눈여겨볼 만하고요. 동위원소. 다음 문제도 사실 이게 뭐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제 X, Y, Z 세 가지 기체가 섞여 있을 때 이 각각의 기체를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분자식을 결정을 하고, 분자식이 결정이 되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정보로 또 몰을 구해서 뭐 분자량과 원자량을 구하는 그 화학식량과 몰 단원에서는 이제 많이들 풀어봤을 법한 문제인데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포인트는 뭐냐면 보기가 모두 고르는 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기존에 화학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사실 여기 원소 A, B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X는 2원자 분자, Y는 3원자 분자, 그리고 또 여기 질량에 있는 요 30, 22, 23 요 숫자들을 보면 사실 우리 문제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아마 바로 이거 N이랑 O 가지고 분자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덕수고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서술형이었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서술형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단답형으로 나왔다, 객관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시간이 크게 부족했을 시험은 아니었어요. 네. 100% 서술형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서술형으로 적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효성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1호 개정에서도 이제 어려운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단원인데 복잡한 계산 요구하는 문제 없었고요. 복잡한 자료 해석해야 되는 문제도 없었습니다. 또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나 시중교재나 이제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는 아주 그런 기본적인 분자 구조에 대한 이해만 있었어도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또 제시된 자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들도 어디서 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료로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해본 학생들이면 이제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체 교재나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제 적중한 문제가 있나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덕수고 극성과 물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써야 되는 이 문제, 저희 실전 모의고사 4회 26번에 똑같은 문제 출제하였기 때문에 이제 적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효성고인데요. 이제 이번에 실무 문제 내면서 혹시 몰라서 이 동위원소의 평균 원자량에 대한 내용을 출제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평균, 여긴 분자량이긴 한데 보면 평균 원자량 얼마냐, 여기도 평균 원자량 얼마냐.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 학생이면 어렵게 풀지 않았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말고사 예측인데요. 우선 덕수고나 효성고나 출제 단원은 3, 4단원으로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덕수고가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생각보다 1등급 컷이 조금 제 생각엔 낮게 형성됐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등 컷이 80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 자체를 중간고사랑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막 어렵게 내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이제 저도 학생들한테 들었는데 서술형 1번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제 문장을 이렇게 쭉 주고 틀린 거를 이제 옳게 바꾸는 게 이제 10개가 나왔는데 이제 그게 너무 우리 학생들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이제 안 내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중간고사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서술형 1번 문제도 이제 안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서술형 답안을 쓰는 시간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효성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7명인데 100점이 9명이나 나왔고 또 여기 제가 적진 않았지만 한 개 틀린 학생도 거의 20명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학교 선생님께서 어렵게 출제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수행평가 문제를 조금 어렵게 출제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변별을 두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덕수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서술형으로 답안을 적어내야 하기 때문에 개념을 단순하게 이해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이해한 개념을 본인이 이제 빈 노트 같은 데다가 적어보면서 내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은 없나, 아니면 뭔가 빈 공간은 없나, 이런 것들을 개념에 대한 이해를 우선 정확하게 다 써내려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 시험 범위가 3, 4단원인데 대부분 계산을 요구하는 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수학적 계산을 요하는 파트가 많기 때문에 어찌저찌 해서 답을 맞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답을 맞히는 풀이 과정이 얼마만큼 정확한지도 이제 서술형 채점하는 거에 키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계산 과정을 조금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적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연습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효성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선 학교 선생님께서 어렵게 문제 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 하나하나를 풀 때 실수 없게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 4단원은 계산하는 파트가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학생들 문제 풀다 보면 계산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 실수 안 하게끔 이제 푸는 연습이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큰 만큼 너무 이제 어려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기본이나 응용 정도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제 좀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이제 시험 보게 되면 그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별 킬러 문항을 사전에 예측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체 교재도 직접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사가 직접 제작하는 교재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저희 영상 찍는 거와 같이 이제 시험 분석 이제 해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강사진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강사가 직접 이제 1대1로 첨삭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는 현재 토요일 7시와 일요일 7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덕수고, 효성고 화학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